전직은 이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은 이제 한 10년 군 생활을 하고 육군 상사로 전역을 하고 지금 누스킨 사업을 10년 넘게. 제가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어 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어디 갔다가 신분증 좀 보여달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 너무 이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밀레니얼 팀이라고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다 진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밀레니얼이잖아요. 제가 밀레니얼이 벌써 이제 40대가 됐네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어린 나이에 누스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열정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어떤 아픔도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회적 신뢰감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금방 포기할 것 같고 나는 일생을 걸고 했는데 주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 그래서 빨리 40살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누스킨 사업의 목표가 뭐 백만장자, 틸메이트도 있었지만 빨리 40살을 먹고 싶다. 40살 먹을 때까지 누스킨 사업을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벌써 40살이 돼서 굉장히 즐겁게 41살이죠 이제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모이신 사장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 그룹에서 제 연초로가 시작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누스킨을 시작합시다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누스킨을 올해를 시작합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뭐 하면은 좋은 이야기들 좀 제가 모아봤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저는 카톨릭이고 저는 이제 이냐시오, 제 와이프는 루시아, 우리 아들은 미카엘하고 라파엘라인데 제 그 아이를 이렇게 세례를 해주신 신부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론에서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데 너무너무 저는 그 이야기가 더 공감이 돼서 매년 연초에 또 연말에 제가 그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후회와 부끄러움이 뭐냐면요.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사업 초기 때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이불킥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저녁은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불킥 트레이닝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불이 뚫려야 된다. 뭐냐면 오전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왜 그 얘기했지?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막 얼굴이 막 혼자 생각했을 때 너무 빨개지고 막 오버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막 이불이 뻥 찰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요 거의 99%는 이불킥 트레이닝 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이불킥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느스킨을 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알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화가 났던 게 아니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하셔라. 이불을 뚫어버리자. 그래서 이불킥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이름에 붙였던. 그리고 후회는요. 발자국 같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돌아봤을 때 남는 발자국처럼 내가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을 때 어떤 후회와 부끄러움이 나한테 온다면 나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거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산다? 어제가 후회되지 않는다? 그건요. 제자리에 어쩌면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성과를 일으키고 아무리 잘했어도요. 항상 부족한 게 느껴지고 후회가 되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성장하신 거예요. 왜? 내가 뭔가 발자국을 남겼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후회된다면 이미 성장하고 있다. 이미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선생님들이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후회되어지는 게 있고 부끄럽다면 스스로한테 굉장히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내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가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멋있고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한다든지 막 귀를 뜯는다. 지금 그 사진 보면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후회야 부끄러워. 왜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제가요 본의 아니게 듀스를 좋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연대 생지머리 이렇게 한번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 어머니가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반나절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너무 근데 너무 우리 어머니가 잘 잘라주셨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웠지만 지금 다시는 그렇게 머리를 기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해를
정말 내가 잘 살았어요. 2020년을 내가 진짜 잘 살면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해를 진짜 잘 살면 주는 선물. 또는 하루를 정말 잘 살면 주는 선물이 있어요. 한 달을 정말 잘 살아도 주는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쉬움입니다. 내가 어떤 아쉬움을 느낀다면 내가 좀 더 할 걸.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 뭐 직급 목표는 이건데. 내 수입 목표는 이건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쉬움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아쉽다면 그건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쉬움을 노력과 행동과 도전을 통해서 채우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아쉬움을 느낀다면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요. 다음 해 또는 내일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 아쉬움이 내가 어제 늦잠 잤어요. 내가 어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쉬움이 없어. 그럼 오늘도 늦잠 자고 아무 활동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았다면 다음날 뭔가라도 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요. 마디를 만들어냅니다. 마디. 저는 이 마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마디가 뭐냐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우리나라 봉성대가 그려져 있는 그 지도, 조선시대 지도입니다. 봉성대. 봉성대래. 봉화대. 뭔지 아시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이렇게 슉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거 대나무에도 마디가 있죠. 이 대나무의 마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이제 인공신경망 분석. 그러니까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인공신경만 분석을 하면 예측되어진 자료가 나와요.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종필 교수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제로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전 세계에서 마친 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스타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연구한 결과들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쇼핑몰에 제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 물건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98.7%까지 맞춰요. 인공신경망 분석으로.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막 넣으면 이 섀도우 뭐 나와가지고 이게 산출된 값이 예측된 결과값이 나오는데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 다 마디. 우리도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신경망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시냅스전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그 봉화대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산에서 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거의 15분도 안 돼서 그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15분도 안 돼서 한양에서 왜군이 쳐들어온 거 알게 된 거 아세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우리가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아실 겁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대나무는 5년 동안 이만큼밖에 자라지 않지만 뭐 한 달 사이에 뭐 10m가 넘게 자란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성장 속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에 어떤 아픔을 느꼈을 때 뇌에 전달되어지는 속도 장난 아니죠?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쉬움을 느꼈다면 그 마디를 가진 거죠. 그 마디를 가졌다면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빠른 성장도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른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선거할 수 있겠죠.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아쉬움을 느꼈다는 건 마디를 갖게 하는 거고 그 마디는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빠른 성장은 내가 이 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빠른 성공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열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즘에 이제 자주 드는 생각이요.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스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공 가능성, 내 미래, 내 어떤 인간사적으로 내가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어느 게 더 강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꼭 긍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잘 안 될 거야. 난 못 나아질 거야.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믿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긍정의 믿음과 부정의 믿음이 존재하는데 이 부정의 믿음을 갖는 게 나쁜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부정의 믿음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우 크게 다치는 거예요. 도박을 왜 해요? 도박을? 내가 돈을 딸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도박은 하면 안 돼. 돈 잃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왜 투자에 대해서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도 만약에 모든 남자를 다 믿어봤어요. 믿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당했겠죠?
저 남자 나 뒤통수 칠 수도 있어. 쟤 나 사기 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남들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남자를 만났거나 아직도 믿고 계신다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믿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긍정의 믿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뉴스킨이 정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A라는 사실에 A라는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그걸 100% 믿었을 때 과연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을 때 뉴스킨은 100%예요. 정말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내 자식도 100% 믿었다가요. 제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모로서 위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절대 사고 안 쳐. 이러다가 애가 머리통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항상 어떤 긍정의 믿음만을 갖고 있어서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뉴스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뉴스킨을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100% 믿어요. 나는 이번 달에 1000배 성장할 거야. 나는 지금 그냥 인제 LOI 넣었는데 이번 달 안에 아니 올해 안에 내가 팀메이트 될 거야. 막 이런 막 완전 초긍정 믿음을 가져요. 단 1이라도 손해 볼 게 있어요. 단 1이라도. 그래서요 저는요. 야 뉴스킨이 또 이렇게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내가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부정의 믿음을 갖는 건 훈련된 거예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요 이걸 개방하셔야 돼요. 100% 믿자. 100% 믿자. 내가 100% 성공할 거란 걸 100% 믿자. 왜? 단 1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왜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믿는 만큼 노력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서울대를 서울대 저 원래 서울대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공짜로 보내줘. 그럼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건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 갈 만큼의 실력이 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가 진짜 여기 혹시 어렸을 때 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즘 우리 딸이 3살인데 벌써 공주 만화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너무 웃겨.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공주가 아니구나. 그쵸? 내가 노력해서 진짜 공주가 될 수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는 만큼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한히 왜 열심히 안 나오죠? 저 왜 막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나오죠? 안 믿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왜 믿는 게 중요한가? 내가 진짜 잘 될 거라고 믿겨지는 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믿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아니 도대체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잃을 게 뭐예요? 진짜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딱 잃을 거는요.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쪽팔림 내지 상실감. 외에는 없어요. 그쵸? 왜 진짜 내가 금전적 손실이 있다? 뭐 이랬다면 잘못 사업을 하신 거죠. 어쨌건 믿어지는 만큼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초긍정으로 믿으셔라. 그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뭐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타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어쨌건 내가 노력하고 1년에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뭐 저는 뭐 제가 뭐 어떤 뭘 갖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요소를 한 단어 내가 진짜 한 인간으로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 뭐 금전적 자유,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하고 싶어요?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근데 인간의 역사는요. 이 자유 쟁취의 역사인 거 아세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요.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역사인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그쵸? 지금 저기 러시아 옆에 반반국가에서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왜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내 자식도 버리고 내 와이프도 버리고 그냥 폭탄 던지는 거예요. 그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의 자유. 또 이런 자유도 있죠. 사상의 자유. 우리나라는 고래등 싸움에 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네, 사상의 자유. 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난 목숨을 버려도 상관없어. 그쵸? 이 사상의 자유.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 그쵸? 과거의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 또 이슬람과 또 이 카톨릭과의 싸움. 그쵸? 이 종교의 자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도 작년 연초에 되게 이슈였던 게 파리에서 자기의 신을 모욕했다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 보고 있는 할머니를 총으로 막 무차별 사살하는 그쵸? 파리에서. 근데 어쨌든 이런 종교의 자유. 아직도 이런 문제 갖고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인종의 자유. 그쵸? 흑인과 백인. 지금 뭐 이제 아시아인가 이런 자유. 그리고
과거에 이제 1800년도, 1700년도, 1794년도인가요? 이 파리 대혁명, 그쵸? 예. 그래서 국기도 뭐예요? 국기도 자유평등 파괴, 그쵸? 우리나라도 이 동학 농민운동, 그쵸? 우리의 자유, 우리의 농민으로서 더 이상 좀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누스킨 사업을 매우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자유 쟁취의 싸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내가 자유가 없다면 이 자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내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신분제, 그렇죠? 신분에 의해서 내 자유가 속박되어지는. 우선은 이 자유 이전에 그냥 곁들여서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냐는 질문,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 약간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서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냐 이 질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이랬어요. 얼굴 관상을 보고 한번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노홍철은 너는 광대인 것 같아. 뭐 정영도는 너는 왕의 관상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신분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홍철 가다가 이 회사한테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사원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온척하니까 회사원이 뭡니까? 노비요 이런 거예요. 노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예, 주인님한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좋은 집 머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머슴이 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머슴이 되든지.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 머슴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쵸 내가 어차피 내가 머슴인데 그쵸 정의정 댁에 머슴하는 게 낫죠. 그쵸 정의정 자의정 댁에 머슴을 하면 잔치 때 뭐 고기를 한 점 먹어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똑같은 머슴인데 우리 주인님이 잘 못 사는 머슴이야. 그럼 같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스펙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집 머슴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집 머슴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웃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짤이 돌 정도로 희한했다는 건 뭐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분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제가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서 왜 웃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이제 신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19세기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런 피라미드 신문제, 자본에 의한 신문제를 나타냈고 지금도 막 똑같은 그림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신문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요, 이 신분제를 누가 정의 내렸냐면 지배계층이 넌 천민이야, 넌 노비야, 뭐 이렇게 넌 평민이야 이런 식으로 지배계층이 내려졌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신분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나 흑수저잖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은요, 자기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머슴이 되려고 하고 좋은 집 머슴이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흑수저를 얘기하고 다녀요. 이해되세요? 과거에는 지배계층이 밑에 있는 계층들의 신분을 정해줬다면 지금은 내 스스로가 신분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뭐 우울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자유는 이런 것처럼 속박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속박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쟁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유를.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들이 있냐면 우선 우리가 맨날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얘기하는 재정적 자유. 그렇죠? 사실 가장 와닿는 게 이 재정적 자유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 그렇죠? 또 시간적 자유도 얻고 싶어 하죠. 시간적 자유. 돈은 되게 많이 버는데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누스킨 사업 초창기 때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희 그룹에. 제 형제 라인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진짜 돈도 잘 버시는데 누스킨 왜 하시냐고. 저같이 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이렇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이미 부자시고 그분이 차도 벤틀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사시는데 무슨 부자? 그러니까 자기 부자가 아니래요. 누가 부자냐니까 자기 장모님하고 와이프가 부자래요. 자기는 번 돈을 쓴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시간적 자유, 그렇죠? 시간적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돈을 막 되게 자유롭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에서의 자유, 그렇죠? 굉장히 관계에서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건 뭐예요? 사실 이 재정적 자유죠. 근데 이 재정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관계에서의 자유예요. 왜냐면 내가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얘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죠.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 때문에, 그렇죠? 쟤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또는 내가 돈을 되게 잘 버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시간의 자유를 획득하겠어. 내가 시간적 자유는 없어도 재정적 자유를 획득하겠어. 내가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관계에서 자유롭겠어. 뭐 이런 것들을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쉽게 현대인들이 이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 자유의 가장 끊어버린 방법이 뭐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아세요? 백 하나로, 그러니까 내 살림을 아예 안 갖는 거예요. 그냥 내 그 백팩에 내 살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적 자유, 그냥 자연인 되는 거죠. 무인도에 들어간다든지 산소에 그냥 아주 자유롭죠. 눈 뜨는 시간이 하루 일과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또 관계에서 요즘에 이런 거 이제 관계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인스타, 뭐 카카오 스토리 막 이런 거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워지니까. 근데 그건 실제로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목표의 자유도 있어요. 목표의 자유. 왜 내가 자유롭지 않냐? 제가 왜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은지 왜 아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재정적으로 자유롭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유로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사람 때리면 안 돼. 왜? 내가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주먹을 날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주먹을 날려야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재정적으로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죠? 저금하는 방법만 배웠지 저금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냐?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내 수입을 결정하지 내가 내 수입을 결정할 수 없어요. 아니요. 전 열심히 해서 돈 더 많이 벌 건데요. 제가 만약에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의 수입의 미니멈과 맥시멈은 정해져 있어요. 인플루이드 의사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이 물결 안에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 많이 버는 의사와 적게 버는 의사가 있어도 이 안에서 버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제가 만약에 삼성에 다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벌 수 있는 수입도 이 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 자유를 꿈꿀 수 없어요. 왜? 주는 대로 결정짓는 거예요. 그걸 1억을 벌든 내가 만약에 월 수입이 1억이야 회사원으로서 그래도 그 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폭이 안 정해져 있는 거. 단돈 10만 원을 벌더라도 폭이 안 정해져 있을 때 내가 계획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재정적으로 왜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호프집을 할 겁니다. 전 세계적인 맥주를 팔 거예요. 근데 저는 밤에 일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희가 호프집을 할 건데요. 아침 9시부터 11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호프집을 하고 싶다면 내 취향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쵸? 관계에서도 어때요? 자유롭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학교에서 정한 그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맞나?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 쳐요.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소득 수준이 그 나이트를 가게 만든 거예요.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어봐요. 더 좋은 데 갔겠죠? 돈이 더 없었어 봐요. 그럼 더 안 좋은 데 갔겠죠? 그냥 결국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내가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들, 내가 직장 동료, 나랑 진짜 마음이 통했던 그 친구, 내가 정한 거 같죠? 아니에요. 왜요? 우연히 내 환경이 그 사람의 선택을 강요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목표라는 이야기인데요. 목표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린 남이 설정한 목표만 갖고 산 거예요. 내가 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재정 관리 배워본 적 없죠? 왜요? 돈 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 배워본 적 없죠? 왜요? 선생님도 만약에 1592년 임진왜란, 뭐 1919년 뭐 3.1운동 막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사 시험을 잘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 오늘 하루를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시간 관리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네 시간은 네가 못 쓰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 배워줘. 초등학교 때 냄비 뚜껑 뒤집어가지고 원 그린 다음에 방학 때 아시죠? 아침 TV, 뭐 방학 숙제, 엄마 말 잘 듣기, 심부름. 그리고 그건 검사도 안 해요. 그건 검사 안 하면서 탐구 생활 한 건 검사예요. 탐구 생활 너무 올드한가요? 지금도 있나요? 근데 어쨌건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예, 시간 관리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시간 어차피 네가 돈 준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못 써. 이해되세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요? 추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설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목표도 내가 설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내가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에서 올해 연매출 목표를 딱 잡았어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어떤 성장 목표를 잡았어요. 그럼 그게 내 목표예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장님들 뉴스킨 하면요. 후원자 사장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뭐세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내 목표를 잡아본 적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낯서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요. 노비에서 양반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의 목표만 쫓고 살다가 사장님들 남의 다 100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평이라도 네 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목표를 위해서는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가. 제가 어제 라디오 듣다가 너무 웃겼는데 K좀비라고 하더라고요. K좀비. 비하는 게 아닙니다. K좀비. 아, 전 세계에서 이런 폭설송에서도 퇴근하고 출근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좀비 같더라. K좀비.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민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의 목표는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새벽에 출근하는 거예요. 남의 목표를 위해서. 근데 내 목표를 위해서는요. 비가 온다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우울하다고 집에서 그냥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내 목에 고리줄을 찼을 때는요. 끌려는 잘 가는데 이해되세요? 너무 웃기죠? 내 목표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누스키 주는 정말 큰 첫 번째 선물은 꿈을 갖게 해준 것도 있지만 목표를 마음껏 자유롭게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표의 자유. 근데 우리 몸에 가장 와닿는 건 뭐죠? 재정적 자유나 관계에서 자유나 시간적 자유죠. 목표의 자유는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꿈꾸는 건 시간적 자유나 재정적 자유나 관계에서의 자유 막 이런 것들만 와닿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크레이지가 되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왜냐면 보세요.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 되죠.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또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크레이지 맨이 되는 거죠. 피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히어로들은 전부 다 팬티를 밖에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 선생님 혹시 여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지 위에 팬티 입고 나가실 수 있는 분. 저는 그럼 그분을 히어로라고 칭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벤져스 안 볼 거예요. 그분만 볼 거예요 이제. 그런 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순서가 바뀌면요. 사람은 크레이지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왜 웃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건 공감했다고 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적 자유든 시간적 자유든 관계에서 자유든 목표 자유든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 자유가 생겨야지 뭐 시간적 자유도 생기겠죠. 시간적 자유가 생기면 재정적 자유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낮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바로 목표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대부분 목표에서는 자유롭지 않으면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꿈꿔요. 바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바지 입고 팬티 입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날지도 못하는데 높은 데 뛰어내리는 거.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뭐야 보자기 같은 거 한 다음에 위에서 한번 뛰어내린 적 있잖아요. 그리고 발 아파갖고 다시는 뛰어내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진 적도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관계는 다 훼손돼 있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목표의 자유예요. 사람들이 목표의 자유를 내 걸로 만들 때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재정적 자유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시간적 자유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관계의 자유예요.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아무도 목표로는 자유롭지 않으면서 재정과 시간과 관계 이 순서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팬티를 자꾸 밖에 입는 사람처럼 살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순서에 맞춰 살자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목표의 자유를 이제 가질 건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목표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 들어요. 5%의 부자가 세상의 95%의 돈을 가지고 있고 95% 이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런지를?
이거는 제가 그냥 정한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의 사람들이 정한 목표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최근에 전 세계 부자 10위 안에 들게 된 작년 한 해 개인사로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나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어. 그래서 스페이스 X를 설립했고 대부분의 자금은 테슬라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페이팔 판돈과.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지금 도전하고 있죠.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성에 도달하는 로켓을 완성하면 앨런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삼성의 회장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사람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진 거지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집단에 있다면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의 꿈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표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남의 꿈을 이루어주는 소모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뇌당했고 배웠던 거예요. 내 목표를 위해서는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람 주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친하다는 사람들, 내가 정말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이 누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목표를 위해서, 한순간 숨을 쉬더라도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2%의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전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 2%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다만 자유롭고 싶어요. 부당하게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 시작이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남의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목표의 가치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에서는요. 우리가 남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목표 하면은 잘못된 패러다임 3가지가 있어요. 이걸 먼저 좀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설정한 목표들 중에 거의 누스킨을 제외한, 누스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 제 와이프까지 와이프를 뺀다면, 포함한다면 누스킨은 유일하게 제가 누스킨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 찬성해 준 게 제 와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인생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속박되겠다. 제가 전직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걸 강하게 느꼈었고 자유롭고 싶다. 정말 프리덤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막 설정했겠죠. 거의 99.9%는요 미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도 않는 짓 하지 말라고. 저는 어쨌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휴학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졸이었어요. 제가 31살 때 나는 박사학위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 그 나이에 공부한다고? 그 나이에 네가 대학교 1학년 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제가 한때 도전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누스킴과 동반해서 개인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거의 90%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균 2 이상으로 잘합니다. 평균 2 이상으로 잘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쓴 논문이 학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잘난 척은 아니고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잘못 갖고 있어요. 왜요? 남의 목표와 내 목표는 완전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죠. 제가 그런 거 아시죠? 순댓국을 시켰어요. 같은 순댓국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갑자기 내 순댓국에다 막 이상한 거 막 넣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맛있어 막 그러면서. 기분 나쁘죠? 이건 내 순댓국인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뭔지 아시겠어요? 같은 순댓국이 나와도요. 어머니 내 순댓국과 상대 순댓국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목표와 상대 목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는 습관이에요. 근데 목표를 무슨 노력, 도전, 열정, 쟁취, 성취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잘 이루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계속 이루든가 아니면 한 번도 못 이루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간혹 이루든가.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자그마한 것도 목표는 습관이에요. 연계들 뒤에 두 번째 패러다임에서 얘기할 거지만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뭘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의 사성 장군이 전역하면서 당신이 최고의 군인으로서 전역을 하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이 연설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매일 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니까?
그러면 이불 정리를 하세요. 뭐 아마 저희는 동기부여 강의 많이 들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불 정리를 한 거하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거하고 적군을 하고 싸워서 이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성공을 시작한 거죠. 목표를 이룬 거예요. 사장님들이 목표에 대해서 잘못된 패러다임이 행동과 성과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행동은 성과다?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자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5,000집이 할 거냐, 10,000집이 할 거냐는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제가 초기 파트너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 가끔 선생님 목표가 뭐예요? 아 선생님 저 언제까지 1위P가 될 거고요. 몇 집이 할 거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막 제가 웃어요. 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너 뭐 할 거냐고. 사장님 뭐 하실 거냐고. 어떤 행동 하실 거냐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행동에 집중하지 성과를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가기로 목표를 했어요. 그럼 서울대 가기로 목표를 한 건 이제 까먹어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그게 어려운 거지 서울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어떠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연구 자체는 쉬워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기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목표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왜 우리가 근데 성과로 생각하냐? 뭐 3,000집유를 하고 어떤 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왜 목표로 생각하냐? 남의 목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쵸? 남의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트레이더라고 칠게요. 트레이더가 뭔지 아시죠? 이 주식 거래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연 매출이 얼마, 그러니까 이번에 월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내가 트레이더인데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잠정 실적치를 줬을 거예요. 너 이번 달에 최소한 수익률 10%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저한테 오다를 줬어요. 이 10%의 목표는 내가 설정한 게 아니죠.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10% 도달 못했어요. 그래서 도달 못해갖고 제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10% 도달 못했지만 제가 내일부터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좀 더 애널리스트로서 좀 더 많이 분석하고 막 보고서 제출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 다 할게요. 야 아침에 일찍 출근 안 하고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너 10% 달성해. 뭔지 이해되세요? 남의 목표는요.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제시한 실적을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만 중요해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근데 내 목표라면 사장님들이 진짜 자기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약속된 목표된 행동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굉장히 많은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을 보면요. 어떤 행동을 했냐에 집중하지 근데 남들은 뭐만 봐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과만 보는 거예요. 저분이 몇 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셨대. 저분이 얼마 만에 팀메이트가 되셨대. 여기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안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쫓아오게 돼 있죠. 지금 제 말에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 두 번째, 성과가 아니다. 목표는 행동이다. 세 번째 패러다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있어요. 지치는 이유. 뭐냐면 요거죠. 요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목표를 못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생각보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 성공학 책이나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근데 겸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갖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몸과 마음과 태도로 표현할게요. 저 겸손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 건방지세요 차라리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건방져도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겸손하라고 하냐면 나한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태도와 내 행동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요만큼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오만방지한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내 실력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내 행동은 어떤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근데 남들 대부분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요만큼 행동하면 이만큼 결과가 나올 줄 아는 아주 건방진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가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건방진 태도를 가진 거예요. 왜 결과가 안 나요? 건방져서 왜 많은 동기부여 책이나 강의에서 겸손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낮추는 행위, 말을 친절하게 하는 행위, 배려하는 행위가 뭐 그거는 없어도 돼요. 차라리 성공하고 싶으면. 뭐 그건 옵션이에요. 따라오게 돼요. 나한테 겸손한 사람이 당연히 타인한테도 겸손해지죠.
그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 자기 목표에 대해서 겸손하라고요. 저 사람은 저걸 하기 위해서 2시간 노력했는데 나는 그럼 4시간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실력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2년 걸렸다는데 나는 그러면 20년 걸릴 수도 있겠구나. 좀 겸손하라고요. 그쵸? 몇 배를 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저 사람 2시간 만에 했으면 나는 1시간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 선수촌에 봤을 때 역시 금메달을 딸 만큼 가장 노력하신 분이 금메달을 따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인터뷰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저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노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금메달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사회자 그래요? 아니, 제가 이 선수 당신만큼 열심히 운동한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설정치의 노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설정치의 노력치가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시합에 나가버린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 날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대적으로는 1등일 수 있겠지만 자기 실력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최근에 손흥민 인터뷰 보셨어요? 손흥민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지금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막 꼽히고 있죠. 근데 이 손흥민한테 제가 봤을 때 당신이 일본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유럽의 그 스포 기자가 당신이 최고의 지금 축구 선수인데 특히 아시아에서는 당신 같은 선수가 다시는 없을 것 같다. 당신은 아시아에서는 최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손흥민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유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고 일본, 중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웃겼어요. 그럼 최고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대답은 못해요. 대답은 못해요. 최고는 난데 내가 인정할 만큼의 최고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가 아닌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좀만 머리 굴려서 보면.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 왜 항상 포기한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노력했어야 돼요. 저도 뭐 항상 목표를 다 이룬 게 아니라 돌아놓고 보면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한 3시간 공부하면 이거 시험 합격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6시간 노력해야지 이런 거. 실제로 제가 누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그때 29살 시작했을 때 제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2,000포인트도 굉장히 힘들던 제가 1년 만에 제 그룹 볼륨이 OV가 4만 GB가 됐어요. 2,000에서 4만 GB가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제가 쿠폰을 돌리는 거에서 쿠폰 돌리면 몇 장 돌리면 몇 명한테 전화요. 그러니까 100장 돌리면 한 명한테는 전화 온다는 거예요. 전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1,000장을 돌려야겠구나. 몇 명한테 대문 권유하면 한 명이 받아요. 10명한테 권유하면 한 명이 대문 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럼 최소한 20명 이상한테 권유해야겠구나. 목표치가 달랐어요. 행동에 대한 목표치가. 왜? 누가 저한테 대우받겠어요. 군대 전역해갖고 촌스럽고 투박하고 지금 이 주민이니까 괜찮지 실제로 만나면 침만 엄청 튀기고 막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였기 때문에 나는 배수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벡터와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벡터와 스칼라. 이게 뭐냐면 이 스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게, 킬로그램처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물질의 단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방향이 정해진 물질의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약간 쉽게 느끼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 근데 목표는 평양인데, 목표는 내가 부산인데 북쪽을 향해서 엄청나게 막 뛰는 거야. 엄청나게 뛰는 거야. 진짜 더 이상 열심히 뛸 수 없다만큼 뛰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후원자가 얘기하죠. 사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부산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장님 납두세요. 지금 둥구장에 돌다 보면 부산 도착하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노력을 가지고 부산에 갈 수 있는데 왜 너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면 눈 감고 밤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밤길이 눈 뜨고 가도 위험한데 눈 감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지에 다진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발 지구가 둥글다라는 믿음을 갖지 마세요. 가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구가 둥글어도 내가 북쪽을 향해서 뛰다 가다 보면 죽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와이를 2009년도에 본사에서 처음 프로모션으로 첫 하와이가 2010년도 석세 트립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석세 트립을 달성을 해서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너무 좋잖아요.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요. 생각보다 무지 멀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레임이 포기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내리기 전에 저 산 보이잖아요. 아, 제주도보다 크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내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다 보니까 이 근처에 배들이 막 이렇게 떠 있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위에 이러한 통나무와 배의 차이는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그냥 나무 조각인 거예요. 나무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배라고 칭하고 어떤 건 그냥 나무 조각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배고요. 방향 없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고 있으면 통나무 조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가 내리는 그 찰나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나무 조가리처럼 사는 건 아닐까? 코로나가 왔다고 이렇게 살고,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살고, 그렇죠?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고. 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번 주에 뭐 코스피 지수가 3천이 넘었대요. 그리고 지금 개미 투자,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 매도는 굉장히 큰데, 지금 개인이 뭐 10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대요. 왜? 이게 은행에 돈을 저금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직접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하고 있대요. 남이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물결이 흐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뭔지 이해되세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히면 부딪혔나 보다. 가다가 운이 좋아서 빨리 흐르면 빨리 흐르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하나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저 물결에 맞춰서 흐르는 통나무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좀 느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든지. 저는 목표를 갖는다는 건 내 인생을 항해한다는 것. 목표를 갖는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요. 저는 흐르는 인생은 너무 슬퍼요. 부딪혀도 원망할 데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부딪혀도. 내가 깨지고 누구한테 납포당해도 원망할 데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냥 날 주순 것뿐이에요. 곡성의 유명한 대사 아세요? 왜 하필이면 제 딸입니까? 그러니까 그 악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네 딸은 그걸 물었을 뿐이고. 내가 낚시꾼으로서 미끼를 거는데 어떤 물고기가 걸리든 무슨 상관 있어. 왜 하필 물고기 입장에서 하필은 왜 제 남편 물고기를 잡아갔습니까? 네 남편인지 내가 알기, 나한테 그런 중요하지 않아. 난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망하는 사람들, 사기당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 왜 하필 나냐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미끼를 던졌을 뿐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인생에 방해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의 선장이 되자. 목표를 갖는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라이프 오브 캡틴이 되는 거다. 목표가 없다면 방향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목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거 누스키적으로 갖고 들어오면, 이 목표는요 그러니까 한 방향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첫 번째, 우선은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내 후원자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같은지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와 내 후원자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달라. 그럼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목표와 내 후원자하고 목표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룹의 시스템의 목표와 내 목표가 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누스킨의 목표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달에 부스트 런칭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3월 달에 부스트 지금 본 런칭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해봤는데 3월 달 대세는 아이스큐어드입니다. 남들 막 부스트하고 막 본사에서는 막 부스트하자고 하고 그룹에서도 부스트 막 프로모션 걸고 있는데 나 혼자 아이스큐어드 하겠대. 그래서 달성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속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방향성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랠리라는 행사, 우리 그룹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룹에서 어떠한 사업자한테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그게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의 목표를 두면요 굉장히 빠르게, 누스케에서 빠르게 성장하신 분들은요 그 방향, 그래서 가끔 이제 백사모 같은 데서 강의 들으면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하시면 본사의 프로모션에 맞췄습니다. 석세스 트립을 포기하지 않기로 맘먹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방향성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요소들의 목표가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농담처럼 진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반팔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날씨가 더운 거지. 내가 입고 있는 외투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 입은 거지. 환경은 의지를 이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유리한 환경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학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유리한 환경을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이 재미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행동적인 측면인데
너무 이제 슬럼프 많이 겪으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이 재미없죠. 어떠세요? 여기 토요일 아침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업이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전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업이 재미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끝내주기 재밌습니다 하면서 뒤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안 들키려고 막 더 오버하면서 얘기해. 그쵸? 사업 신나세요? 안 들키려고 그럼요! 막 이런. 그쵸? 그 오버할수록 아, 힘들구나 막 이런 느낌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업은 떠나서 그럼 삶은 재밌습니까? 삶은? 근데 아마 우리 누스키너들 빼고 뭐 우리도 포함해서 물어보면 뭐 삶이 끝내주기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재미의 원리. 제가 재미의 원리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 석사 때 제 지도 교수가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젊은 여자 저하고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분인데 그 NC 소프트에 리니지 거기에 이제 회사에 입사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1분 1초라도 더 이렇게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리니지 입사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렙을 찍어야 된대요. 뭐 그 어떤 게임에 만렙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아이템도 다 주고 한대요. 근데 본인은 일생 동안 공부만 했지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직장 그 좀 선배한테 얘기한 그 선배랑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진 거. 뭐 리니지 실적 아시죠? 실적이 막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나가다가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남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쓰는 데다가 쓰고 있구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보통의 사람들의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가치 없게 쓸 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뭔가 도덕적 회의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주고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머무릅니까? 어떻게 하면 머무릅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막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토론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거 게임들 하잖아요. 재미의 원리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걔네들 단순해야 돼요. 왜 단순해야 되는지 아세요? 조금만 노력해도 통제 가능한 여유는요. 사람이 포기 안 해요. 우리 옛날에 뭐 슬러시 뭐 이렇게 뭐 점핑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점핑해서 동전 따먹고 아주 간단한 거 있죠.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키만 뚝뚝뚝 눌러도 되는 거. 그쵸? 뭐 심지어 요즘에 그런 게임도 있다면서요. 뭐 그냥 방치형 게임.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게임이 돌아가. 이게 뭐냐면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적당히 통제가 가능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재밌으려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통제 가능해. 그럼 재밌어요.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내 수입을 예측할 수 있고 내 삶을 예측할 수 있어. 통제 가능.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쵸?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들, 여자를 잘 못 꼬시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별로 경험이 없는데 그 여자를 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자를 꼬시는 게 재밌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되지 않는 거야. 그럼 재미없겠죠?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통제 가능해지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통제 가능하면 재밌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굉장히 재밌게 타시는 분, 되게 재미없는 분. 자전거 타는데 조금만 타도 힘들어. 힘들다는 거 뭐예요? 통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막 몇백 킬로미터 타도 재밌어요. 통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해서 내 삶이 재미없다는 건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재밌다면 대부분이 통제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뭐 사소한 것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 다 이해되고 공감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공감되고 이해된다는 건 통제 가능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이딴 책을 누가 써? 제압을 읽어보셨어요? 제압을? 근데 어쨌건 한번 똑똑해 보려고 하면 읽어보려다가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못 넘어가요. 이걸 왜 썼을까?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런 거,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내가 통제 가능하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재밌어지려면 통제 가능해야 되는데 계획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재미없다. 그래서 이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요, 제가 어쨌건 공부도 하고 제 취미가 하여튼 뭐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제아벌 못 읽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읽으면서 수많은 진짜 수백 건의 자기계발서를 보면서요. 요즘엔 자기계발서 안 봅니다. 너무 상술이 심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기계발 감히 제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자기계발서의 형질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 통제력인가? 아니면 영향력 통제. 그래서 우리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건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은 뭐예요? 리더십에 대한 2번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건 이 2가지 중에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통제력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 삶이 재밌다 재미없다 이전에 내 삶은 가벼우십니까? 내 목표가 가벼우세요? 누스킨 사업의 무게가 가벼우세요?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힘이 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건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힘이 없는 것뿐이에요. 저는 야구가 재미없습니다. 왜요? 이 야구에서 수비할 때 한여름에 햇빛 쐬면서 공도 안 오는데 30분이고 1시간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요. 내가 왜 바보처럼 서 있지? 그러니까 이 뜨거움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미없는 건요. 그걸 적절하게 통제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통제할 만한 힘이 있다면 너무 재밌어요. 혹시 이거 아령 드는 거 재밌으세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걸 막 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턱걸이? 턱걸이 하시는 분들 너무 웃겨요. 저게 재밌나? 끙끙거리면서 왜 저러고 있지? 너무 재밌나? 난 이해가 안 되네. 저 세상에서 힘쓰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러고 왜 하고 있을까? 근데 그분들은 왜 재밌어요? 이 양팔로 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막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못 들어 올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만큼의 힘이 있다면 내 삶이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계속 갖는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내가 아령 드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내가 아령을 10개 들기로 했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5개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5개 든 게 어디예요? 그게 계속 무게를 드는 거. 내가 10개 못 들어도 그렇게 매일 5개 들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길러져가지고 10개 들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15개도 목표로 하게 되고 20개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요. 처음 설정한 순간 거의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아직 내 힘을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말이 공감이 되세요? 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꾸준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힘이 생겼더라. 제가 첫째를 키울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시간마다 일어나야 되고 애가 왜 이렇게 유별난지. 근데 둘째 키우니까 첫째는 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첫째를 키우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육아에 대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째는 수월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이 공감이 되세요? 목표는요. 내 삶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성과가 아니라 했어요. 행동이라고 했어요. 행동에 매일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럼 통제가 가능해지죠? 그럼 삶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넌 맨날 뭐가 미쳤다고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아니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굳이 힘든 일은 없어요. 만약에 뭐가 힘든 게 있다면 그건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힘든 거죠. 근데 가급적 그런 일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두려고 해요. 목표를 계속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가 더 큰 목표를 갖게 된다는 건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제 와이프가 누스킨 사업을 제가 시작할 때 야 우리가 왜 누스킨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니? 라는 물어봤을 때 제 와이프가 했어요. 맞아 우리 사실은 너나 나나 욕심이 많지 않아서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최소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불행은 막을 수 있잖아.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벤츠 안 타도 되고 좋은 아파트에 안 살아도 돼. 그냥 적당히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그 말 자체가 이미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한 이상만 좀 살면 되지 않을까? 저희 부부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와이프가 그 종막에 그 뭐야 연골이 다 나가갖고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콜드 해야 된다고 수술 못 하게 했거든요. 너 그 수술하면 왜 수술하면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 평생 그냥 뭐야 이거 발목 짚고 다니면서 10개 살래 아니면은 막 정말 치열하게 했었어요. 저희도. 근데 어쨌건 그때 불행을 막고 싶었어요. 다행히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많은 불행들을 우리 처남이 가끔 사고 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불행들을 이렇게 처남이라고 얘기했으면 안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살면 누스키 말고도 삶의 불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뭔가 내가 성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불행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목표와 도전은요. 근육 운동이에요.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근육 운동이다. 그리고 영향력 있잖아요. 영향력. 제가 많은 분들이 누스킨 사업 이걸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오버했죠. 근데 지금 시간을 많이. 아닌가요?
오버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근데 어쨌건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부정적인 이야기, 야 니까지 무슨 다단계야? 야 무시 그거 아무나 성공하는 줄 알아? 너 물건 파는 일 하냐? 너 영업하냐? 너 지금 나 꼬시려고 하지? 너 지금 나 설득하지 마.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엄청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많이 듣잖아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뭐 정말 나름대로 엘리트로서 살았는데 청문회만 가면 바보 되죠. 굉장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거 너 진짜 다른 사람한테 뉴스킨 얘기할 만한 자격 돼? 너 진짜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추천할 만한 자격이 돼? 너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인생이고 꿈이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돼?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 너 다단계 하지? 너 물건 팔지? 너 지금 나 꼬시고 있지?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계속하는 거죠 뭐. 서로 계속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뉴스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거 보셨어요? 문재인 비자금이 1조래요. 1조. 그리고 20장짜리 금 200톤을 갖고 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때까지 인류 역사 동안 최고란 금 양이 200톤이 안 되거든요. 전체 금을 다 모아도. 근데 문재인이 이것마저도 검증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죠. 어쨌건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내가 부정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면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온전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어느 시점 딱 되면요. 너 다단계 제가 그 다단계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안 받아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얼마 보세요? 이런 질문 안 받아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 영업 아니에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매년 뭐예요? 전 매년 자기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전 또 원호회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신입생들이 올 때마다 뭐 자기소개할 때 직업이 뭔지, 전공하는 게 뭔지, 내 연구 분야는 뭔지 매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전 얘기를 합니다. 전 다단계를 10년째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은 누스킨이고 이 사업을 굉장히 가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단계라고 해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뭐 이렇게 노 박사님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것도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저 사람꽃 시계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여요. 뭐 이런 얘기도 오히려 듣지. 제 말 이해되세요?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시간이다. 그래서 2021년도를 멋지고 행복하게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오래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오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